세상은 너네들이 생각한 것보다 비쌉니다. 이전에 제가 고1 고2 정시 파이터 말리는 이유라는 쇼츠를 하나 제작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정시 파이터가 되는 과정. 내신이 기대치보다 한참 못 미칩니다. 대부분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과 주기적으로 밀려오는 과제, 수행평가에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대처하고 폭망합니다.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대부분 대충 보는 고1, 고2 모의고사 점수를 보며 정시 파이터를 다짐합니다. 우선 수업 중 자신은 정시 파이터이므로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내신과 수능은 달라. 시간이 지나면 국어나 수학만 대충 풀며 I am 정시 파이터를 외칩니다. 시험이 끝나면 수시러 친구들과 융화되어 신나게 놀아줍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3학년이 되고 이과의 과탐은 다 노베이스로 개박살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표도 1등급씩 하락하며 학원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댓글이 달렸는데 정말 뜻이 있어서 정시로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영상으로 모든 정시 파이터를 어떠한 정시 집단과 동일시 여기는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무튼 정시 파이터들 화이팅 이렇게 올렸는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게 의도가 좋다고 과정이 맞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나는 갈 거야 라는 계획을 얘기할 때 저랑 이제 상담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팩트 맞고 나가 떨어져 버려요. 아니면 저 새끼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뭘 갖고 오냐면 굉장히 극소수의 예외적인 사례들을 들고 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평균하고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왜 강사들이 대부분 우리가 막 TV 프로그램 이런 것도 보면 대부분 정시 파이터로 왜 말리느냐, 2024년 고1이나 현재 중3들도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시를 내신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능 한 방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시 파이터를 너무 이른 시기에 외쳤던 친구들 같은 경우 정시에서 80%가 재수를 합니다. 나머지 20% 대학 간 친구들 중에서도 반수를 해요. 70%가. 그 중에 한 명 정도, 두 명 정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만족하는 대학교를 가요. 이게 시간하고 비용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이른 시기니까 정시 대비보다는 내신에 우선 올인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1, 2학년 다 지나고 2학년 말에 가서 정시 준비해도 전혀 늦을 게 없어요. 본인들이 지금 생각한 것보다 성적이 안 나와서 정시 파이터다? 그럼 성적을 나오게끔 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내신이 안 나왔는데 정시 갔는데 또 재수를 해. 그거는 그 습관을 못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습관은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고1, 고2 때부터 꾸준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의 목적성을 퇴색시키는 거지. 2024학년도 지금 고1들 왜 재수하면 안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는 2027년도 수능에서는 안타깝지만 선택 과목으로 보는 마지막 해고요. 고2 과목 위주로 보는 마지막 해예요. 그 다음에는 뭘로 보냐면 고1 과목으로 봅니다. 문과는 정시 파이터 해도 된다. 문과는 재수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큰 오산이라는 게 2018학년도 통합과학 시험이 도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피 대상 물리화학도 이 안에 포함이 돼요. 올해 1학기 내신 시험에서 과학을 60점도 맞지 못한 중학생이 10명 중에 3명에 달합니다. 국어와 사회에 비해서 10% 이상 높은 수치예요. 근데 2018학년도부터 대학 수능 능력 시험에서 통합과학이 문이과 필수 과목으로 되니까 과학을 잘하는 학생이 당연히 유리해질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어에서도 적용이 돼요. 국어의 비문학. 전국 중학교 내신에서 90점 이상의 비중이 잘 보세요. 영어나 사회, 국어로 가면 적어도 25%를 다 넘거든요. 수학까지도. 근데 과학은 24.3%.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학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안 쓰는 데다가 과학을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예시로 나온 문제 볼까요? 예시문항 첫 번째로 제시됐던 거예요. 통합과학에서. 다음은 지구, 동물세포, 리튬 원자에 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다. 지구 내부의 핵, 철, 니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동물세포, 핵 안에 있는데 탄소를 기반으로 한 유기체로 구성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 인산, 당, 염기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어서 CHO가 구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리튬 원자핵이 보이죠? 여기서 보면 핵지름은 모두 길이에 해당하는 기본 원자량으로 나타내. 그래서 미터 단위로 표현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고 X, Y, Z야. 핵지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서 보면.
지금 각각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그 다음에 화학 파트에 대한 것도 화원 수준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방향 던진 물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들에 대한 설명인데, 등가속도 운동의 상태방정식으로 물리원에선 다루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거리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함수로 돼 있어요. 이동거리와 시간은 곡선형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리학을 배운 애들이 100% 유리하고, 이렇게 깊이와 넓이가 무한히 확장되는 상황에 통합과학이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고 지금 고1 과목들을 내려놓으시면요, 고1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재수할 때 100% 문제가 될 거고요.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 저는 이과라서 과탐 왜들 그러세요? 제가 며칠 전에 올렸잖아. 너네 이과 간 애들 중에 또는 문과 간 애들 중에 수리논술만 드립다 파고 있는 국영수파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비중 굉장히 높습니다. 정시파이터 한다 그랬다가 육논술러 굉장히 많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사탐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필수 과목인 거는 다 날려버렸고, 통합과학 때 너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어차피 정시파이터라 내신 신경 안 써요. 이러면서 학원 그만둔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중3 애들 같은 경우는 고1, 고2, 고3 내내 연습을 하고 있을 거고, 삼수생한테도 밀려, 현역 애들한테도 밀려. 이렇게 되면 중간에 끼어가지고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중3분들, 중3에서 고1 넘어가는데 중학교 과학 수준만 생각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내신이 40% 들어가요. 정시로 가도. 여러분이 말하는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거 하잖아요. 누구네 집 강아지 이름처럼 얘기를 하는데, 내신 40%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너네가 과탐을 얼마나 많이 선택을 해서 이수를 했는지가 여러분의 스펙이 될 거예요. 초중고등학교 과학 기본 개념이나 탐구 방법을 바탕으로 한 현행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의 30% 정도의 내용과 난이도로 재구조화 하겠다라고 교육부에서 목표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통합과학 시안의 16%가량은 고1 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얘네들이. 이 내용을 아무리 봐도요, 제가 고2, 고3에 배워야 될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미 정해진 거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좋은 대학교 가고 싶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고1 그리고 중3 정시 파이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습관이 안 돼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건데, 그 습관이 계속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고1 과목 함부로 버리지 말고 지금 끝까지 신경 쓰고 기말 대비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해라. 입시제도가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적어도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주변에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세상은 너네들이 생각한 것보다 비쌉니다.